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대표 헌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회초년생 너 연말정산은 알고 트위터 하니?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입사를 해서 연말정산도 이번에 처음으로 겪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찾아보니까 되게 모든 말이 너무 외계어 같고 이해가 어려워서 그냥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비혼 여성으로서 연말 정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연말 정산이 뭘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목소리 들리죠?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불안했어요. 네. 다행히, 다행히. 안 들리면 카톡 네. 보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제가 연말정산이, 그리고 저도 사회초년생이라서 연말정산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연말정산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매달 월급을 뗄 때 내 돈을 나라에서 깎아먹고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깎아먹고 주는 게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간다는 의미의 원천 징수라는 것인데요. 국세청에서 국민이 근로소득이 생길 때마다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미리 다 떼갔다가 연말에 잘 떼간 게 맞는지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이 똑같이 돈을 벌어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실소득이 달라지는데 이 실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떼갔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조금만 이제 세금을 떼갔으면 더 떼갈게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이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 1, 픽 1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 이제 1200초과에서 4600 이하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분들은 15%의 세율을 떼갑니다. 저도 이제 5억 원이 이제 초과하면 가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떼간다는데 저도 세율 40%를 떼어보고 싶습니다. 40% 떼가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연말정산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면 저는 처음에 연말정산 되게 가세표준이니 무슨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어려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머리가 아팠는데 그냥 막상 찾아보니까 머리 아플 게 전혀 없을 만큼 연말정산 시스템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나라가 알아서 다 준비를 이미 해놓는데 그걸 간소화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림 02번을 보시면 그림 02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간소화 자료가 이미 나라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그걸 저희는 조회를 해서 내 근무처는 여기야. 선택을 하면 그 공제신고서가 떠요. 모두 채움 제공으로 뜨는데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그냥 간편 제출하기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이 되고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간단한 절차가 더 간단해졌는데요. 그럼 바로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발급을 받고 회사에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전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냥 별도의 다른 제출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홈택스에서 나중에 확인만 해주면 끝나요. 굉장히 간편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03을 보시면 2022년도에 이 절차를 하기 위한 이제 기간도 함께 나오는데요. 그래서 2022년 1월 14일까지 이 그러니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이 그 나중에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만 해주면 끝나요.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12월 뭐 2021년? 2022년 12월 1월 19일까지 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이었고요.
예, 연말정산은 이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그냥 이제 2022년도에는 회사에 일괄 서비스 이거 하겠다 신청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개념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상식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다섯 가지를 총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가면 일단 지출의 환급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의 환급 비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연봉의 25%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소득 공제와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연봉의 25% 초과분은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소득 공제율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 소득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지출을 늘리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 나라의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그 다음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그 다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그 다음 도서공연비 순으로 감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를 꼭 기억해 주시고 본인의 연봉의 25%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써야 될지 계산을 해보시고 저는 그거를 월 12로 나눠가지고 월에 얼마 정도 써야겠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끝냈어요. 본인 연봉은 다 다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활용하기입니다. 앞서 말했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의 통합 한도는 300만 원인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 주변에 시장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공제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는 집 바로 5분 거리에 시장이 있어서 더 열심히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취를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액 공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월세 공제입니다. 월세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1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당연하게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 시가 3억 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2%, 그 다음에 5,500만 원을 초과하신다면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른데 세액 공제가 훨씬 더 그 공제의 폭이 커요. 혜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월세는 직접적으로 이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월세 공제율이 변경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5,500만 원 이하면 12%, 초과하면 10%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 한해서 15%, 12%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전세 자금 대출 받으신 것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연 75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 자금 대출은 공제율이 40%예요. 네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그림 4를 보시면 되는데요.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90%나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만 34세 이하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5년 동안 연간 150만 원의 한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절차도 굉장히 쉬워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신청도 굉장히 간편하고 이 제도에 좋은 점이 있는데 입사를 하고 바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늦게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5년 동안 경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직을 하더라도 이 혜택을 쭉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감면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30살에 중소기업 다녔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만 40, 그럼 안 되겠다. 32살에 만약에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이미 34세가 지났어도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아직 5년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고, 요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90%나 감면해주는 아주 큰 혜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청약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소득 공제를 꼭 받으셔야 하는데 연 120만 원 한도로 주택 청약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해줘요. 그래서 주택 청약 납입금도 공제 대상이 되니까 꼭 월 10만 원씩 꼭 납부해 주시고 어 이거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제 주택 청약이 제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납부를 해주셨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타인이 입금을 해줘도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소득공제 혜택을 제가 은행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서 꼭 그 부분도 꼭 남이 입금해줬다고 해서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모부를 부양하지 않는 비혼 여성을 상정하고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인적 공제는 제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 05를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인적 공제나 뭐 다른 기타 공제들을 그림 05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 공제의 기초를 다져봤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연금 넣어야 절세할 수 있다며 시간입니다. 연금을 넣어야 연말정산에 좋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초년생 혹은 비혼 여성인 우리에게도 이 연금 저축이 꼭 필요할까요? 자, 연금 저축을 넣으려는 하녀들은 잠깐 멈춰 보십시오. 참고로 유주택자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유주택자는 괜찮고요. 무주택자인 우리 사회초년생과 비혼 여성 여러분, 우선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이 연금 계좌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내가 너네 노후를 책임은 못 져주지만 너네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세제 혜택 정도는 해줄게 라는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연금 저축과 IRP, 즉 연금 계좌 상품은 55세 이후까지 유지를 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해지를 하면 제가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만큼 모두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가 없는 비혼 여성들, 무엇보다 자가 마련이 1순위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비혼 여성으로서 집 하나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만큼 안정감이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무주택자인 우리 사회초년생 및 비혼 여성 여러분, 우선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이 연금 계좌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너네 노후는 책임을 못 져주지만 잘 준비를 알아서 하면 세제 혜택 정도는 해줄게 라는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금 저축과 IRP, 즉 연금 계좌 상품은 55세 이후까지 유지를 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지를 하면 혜택을 받았던 금액만큼 모두 토해내야 하는데요. 저희 자가 없는 비혼 여성들은 자가 마련이 1순위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따라서 자가 마련을 위해서 연금 계좌를 깨는 순간 저희는 세제 혜택을 받았던 돈을 도로 반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연금 저축 IRP가 좀 부적합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연금 계좌 넣고 싶으면 꼭 55세 이후까지 묶여도 되는 돈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 아닌 ISA를 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비과세에 맞는 통장입니다. 순이익을 200만 원까지 그냥 비과세를 해주고요. 거기다가 내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비과세를 400만 원까지 해줘요. 어마어마한 상품이죠. 그렇다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냐? 그러니까 뭐 비과세 4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세금을 많이 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과분은 그 초과분만큼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줘요. 굉장히 혜택이 크죠. 그래서 연금과 다르게 또 이 친구는 ISA는 만기가 3년만 넘으면 세제 혜택을 다 줘요.
그리고 원한다면 만기가 5년까지 만기를 연장 가능하고요. 이렇게 좋은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가 가지고 있는 세액 공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중장기 목적의 자금은 ISA를 활용하지만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나는 뭐 소득이나 저축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찾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IS를 넣고 그 다음에 IRP와 연금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ISA가 좋은 점이자 꿀팁을 드리자면 ISA는 만기 후에 만기를 하고 나서 2달 이내 그 돈을 그대로 연금이나 IRP에 넣으면 ISE 납입금의 10%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해요. 물론 300만 원의 한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림 6과 7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그림 6은 ISA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최소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연장 가능하면 이제 5년까지 된다는 점과 그리고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 근데 이게 ISA가 먼저 최대한 주택 그 청약처럼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 이유가 이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먼저 가입하면 이 2천만 원 한도가 내가 먼저 그 투자하지 않아도 그 한도가 쌓여요. 그래서 ISA를 빨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림 7을 보시면 이 그림 7은 제가 아까 ISA를 만기 후에 2달 이내 돈을 그대로 넣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계산한 표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때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ISA를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ISA를 그래서 가입을 할 거거든요. 이 이코노미가 끝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권사마다 지금 ISA를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비교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림 8을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림 8이 이제 세 개로 나눠 있는데,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우선, 첫 번째로 뱅키스는 올해 내에 가입하면 주식이랑 ETF 수수료가 평생 우대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 0.0036396%, ETF가 0.0042087%예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은 50만 원 입금을 하면 ETF를 한 주 지급해줘요. 그리고 신규 계좌거나 기존 계좌거나 그 순 입금액별로 현금을 리워드를 지급해줘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50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이고 ISA로 이전하여 입금하면 만 원을 추가 지급해줘요. 그래서 페이백 이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 투자의 경우에 국내 주식 수수료는 뱅키스랑 같아요. 그리고 순 매수 구간별에 따라서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요거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3만 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ETF 20종을 거래 및 잔고 유지 시 문상을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제 다이렉트 중개형 ISA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사 증권사에서 이전 시 국내 주식 수수료를 평생 우대해 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뱅키스나 신한금투랑 같이 0.0036396%예요. 근데 요거는 추후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주식 계좌 개설 후 90일간 수수료를 0% 해주고 그 이후로는 0.07%를 적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셋도 순입금액 구간별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2만 원,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3만 원이고 지금 경품 음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어서 뭐 샤넬백, 갤럭시 플립, 아이폰 13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리고 삼성증권인데요. 올해까지 가입 시 주식 ETF 수수료가 평생 무대인데 국내 주식은 위와 같고 ETF는 0.004287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편이고 신규 계좌나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순입금액 구간별에 따라서 이마트 GS 칼텍스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3만 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무인데요.
요 경우에도 기존 개설 고객 포함해서 모든 고객 전원 이벤트가 참여 가능한데요. 개설일로부터 1년 동안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가 완전 무료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과 가장, 이제 다른 증권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ISA로 국내 주식을 굴리고 싶다라는 분은 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후로는 수수료 평생 우대인데, 요것도 이제 국내 주식은 0.00433319%, ETF는 0.004901%인데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것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제 1년간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가 완전 무료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 퍼센티지 차이가 아까 국내 주식이 0.00363926%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0.00433319%예요. 그래서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요 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1억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 차이가 사실 요 금액 차이는 700원밖에 나지 않는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무도 훨씬 좋은 이제 1년 동안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가 완전 무료니까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ETF 일주 이상 매수 시 1만 원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고, 이제 순입금액 타사 이전 시 금액별로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천만 원 이상일 시 10만 원 페이백을 지급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경품 응모를 하면 샤넬백, 입생백, 구찌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비대면 중개형 ISA 신규 개설 시 신세계 상품권 5천 원 지급, 주식 수수료 3년 우대 0.005%로 우대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사 이전 시 금액별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계좌 개설 후 3개월 매달 10만 원 입금 시, 그리고 그 입금하는 걸 유지할 시 신세계 상품권을 매월 5천 원씩, 그러니까 최대 15,00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후 3개월간 매달 순매수 금액대별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요것도 금액대별로 다르니까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복권 당첨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KTB 투자증권인데, 요 친구가 사실 수수료는 제일 싸요. 그래서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다들 ETF가 국내 주식보다는 수수료가 전부 더 비쌌는데, 이 친구는 국내 주식과 ETF가 수수료가 동일해요. 동일해서 0.00363%로 수수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가입 선착순 10,000명 중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거래할 시 국내 주식을 랜덤 증정하는 토스와 비슷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에 민감하신 분들은 KTB 투자증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은 뭐 투썸 쿠폰을 추첨 지급하고 있고, 이제 올해 내에 가입하면은 이제 5천 원을 선착순 10만 명에게 준다고 해요. 그리고 순 입금 금액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이면 아메리카노를 주고,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3만 원을 줘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수수료에 많이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KTB 투자증권이 가장 좋은 선택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을 거래했을 때 700원 사실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라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보다는 다른 게 중요하다, 수수료보다 다른 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이나 나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근데 삼성증권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무는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할 금액에 따라서 나는 뭐 1,000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5만 원, 아니 그 삼성증권 2천만 원 이상일 경우다 하면은 나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하게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삼성증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미 ISA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뭐 올라오셔서 팁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딱 오늘 들었어야 하는 강의들인 것 같아요. 연말정산이랑 ISA도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내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했던 강의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이 타이밍에 하려고 연말정산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셨던 분들 여기 푸중에 남겨주시겠어요? 선배님께서 아는 한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덧붙이면, 저번 이코노미 때 ISA 관련해서, 마지막에 지금 그분 트위터 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순문학님? 음, 네. 네네. 순문화님이 그 계좌 개설하는데, IS 계좌 개설이 이번 연도까지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건데,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이번 달에 최근에 계좌를 하나 튼 게 있어가지고, 그 아마 금융당국에서 그 막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계좌를 대표통장 계좌 개설 많이 못하게 뭐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도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히도 27일 날에 계좌 한 개를 더 만들 수 있어가지고 27일 날에 바로 가서 ISA 계좌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문학님이 K뱅크에서 계좌 개설하는 거 한번 자기가 계좌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해보고 이거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K뱅크에서 그거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람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왜 올해부터라도 빨리 ISA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23년부터 그 개정이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 펀드나 그런 거를 ISA 통해서 펀드나 뭐 예적금, 주식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3년 이후에는 일반 계좌에서 그런 매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22%의 과세가 붙는데 ISA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드셔야 23년에는 저희 6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5천만 원, 그러니까 물론 얼마큼의 저희가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더라도 그게 그 뭐 비과세가 되니까 최대한 오래 가기 전에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낼 것을 목표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그때 순문학님이 정말 그렇게 외치셨는데 제가 자꾸 네, 생각만 하고 심지어 어플도 깔아놨는데 네. 그런데 저 같은 분들 일주일 남았으니까 저희 만들고 인증하기로 해요. 트위터에 올리는 걸로 하죠. 푸슝이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꼴찌로 만들지 않게 저도 만들고 인증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 게 일반형은 이 비과세, 아니, 비과세 200만 원까지 되고, 그 총 소득이 5,500만 원? 5천만 원 이하면은 400만 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요 400만 원 혜택을 받으려면 서민형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을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찬미님 트윗을 공유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페이스 매니에 가시면 제일 왼쪽 점에 찬미님 트윗 있는데 이거 가시면 찬미님이 서민형
그거 제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헌백님 그 푸슝에 질문 왔는데요. 자가가 있는데 ISA를 개설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당연히 상관없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자가가 있으면은 ISA랑 그 연금을 다 하시면 제일 좋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한정한 거는, 이제 자가가 없고, 나는 그 주택 마련이 1순위인 사람이 저축에 돈을 묶어두면은, 나중에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목돈 마련이 힘들어서 뭐 대출을 더 해야 되거나 그걸 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한정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자가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시면 사실 제일 좋죠. 모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ISA나 뭐 연금저축 모든 걸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저도 연금 들었다가 해제 혜택 때문에 들었다가 그 주택 구매 때문에 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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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무조건 내가 55세 이후까지 절대 깨지 않을 자신 있다라는 돈만 넣으세요. 정말 넣고. 그러게. 그리고 아까 보람님 말씀해주셨던 올해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추가로 푸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ISA가 연간 2천만 원 납입이잖아요. 근데 올해 만들어야 내년에 이제 올해 못 넣었던 그 2천만 원이 2월 돼서 내년에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올해 안 만들고 이제 내년에 만들게 되면 내년에는 2천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일주일 안에 만드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주택 청약도 만들어 놓고 납입을 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누적이 되잖아요. 납입 회차가. 그거랑 똑같이 이 친구도 만든 그 연간 2천만 원 한도가 쌓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꼭 먼저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네. 네, 먼저 얘기하세요. 아까 먼저 얘기하세요. 물님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저기, 여기 공유된 트윗 아래에 그 ISA 절세형,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 아까 은행에 가서 만드는 방법도 좋긴 한데, 은행에 가서 만들면 그 수수료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오, 일단은 먼저 가입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에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먼저 가입을 하고 서류 보낼 테니까 서민형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이제 당일날 바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 혜택도 보시고 서민형 전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방금 홈님 트윗 보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주택 청약이 연 120만 원 한도라고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게 1회차에 10만 원 그 주택 청약은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 120만 원 몰아내시면 안 되고, 월 10만 원씩 꼭 내셔야 돼요. 그 회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납입 회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나중에 밀어서 뭐 해도 인정은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월 10만 원씩 안정적으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령 금액은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서민령은 월 소득, 왜 노트북이 안 켜지냐. 월 5천만 원인가 5,500만 원 제가 지금 두고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네, 5천만 원이에요. 서민령은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시에 비과세 400만 원까지 해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람님, 뭐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거. 제가 추가로 또 덧붙이자면은, 대학생이시더라도 혹시 자기가 국내 주식을 한다거나, 국내 증권사에 상장된 ETF 뭐 거래를 한다거나, 공모주 같은 거 하시면은,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부터 소득 요건, 그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벌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중개형 ISA로 만드시면 공모도 청약도 가능해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요? 공모도 대박이다. 청약, 그러니까 자기가 공모도 청약을 저는 내년부터 하려고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 내년부터 저처럼 도전을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도를 늘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대학생이더라도. 저는 삼성증권으로 이번에 했었어요. 그거, 공모주 그걸로. 그래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그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되게 여러모로 좋은 통장 같습니다. 좋은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내에 꼭 만들고 인증하기로 해요, 여러분. 여기 다들 트위터에 올려주시는 걸로. 네, 여기 계신 123분 중에 안 만드신 분들 꼭 인증하기. 근데 이거 만약에 혹시 가입했을 때 서민형인지 아닌지가 뭐 어플 들어가서 정보 이렇게 보면 뜨나요? 근데 아마 처음에는 애초에 일반적으로 다들 처음에 가입이 될 거예요. 아, 네네. 기본으로는? 애초에 네, 그게 안 아, 돼요. 그러니까 아,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서민형을 만들 수 있는데 어플로는 이제 서민형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아, 꼼수를 쓰는 게 먼저 어플로 가입을 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팩스로 서류 보낼 테니 서민형으로 전환해 주세요 하면 오케이 해서 이제 음, 해준다는 그 얘기였어요. 아, 와, 네. 정말 꿀팁이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그니까요. 그쵸. 저도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막 찾아봤는데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그니까. 하더라고요. 훨씬 덜 귀찮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응, 꼭 응. 챙겨서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거 푸싱에 질문 주신 분, 본인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따로 제출 안 하셨으면 일반형이신 것 같아요. 네. 디폴트 네. 값이 일반형일 거예요. 따로 그 서민형은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일반형일 겁니다. 음. 지금 동원님 손 들고 계시는데 혹시 발표하시려고 손 드신 건가요? 그러신 거.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 너무 공감해서 계속 손 들고 아, 있어서 이모티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또 질문 왔는데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때 알아서 돌려주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알아서 돼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 감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다니신 분들은 무조건 챙기셔야 해요. 대신 그만큼 이제 90%가 소득세가 감면되니까 뭐 13월에 월급이랄 건 없어요. 크게 토해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건 90% 감면은 굉장히 큰 이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니시면 무조건 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데요. 서민형 ISA 그 가입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입할 때만 그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추후에 5천을 넘을 예정이신가 봐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가입하기 전에만 맞으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게 처음에 가입할 때 5천 이하니까 서민형으로 가입이 되잖아요. 그게 근데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소득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5천이 넘게 되면은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국세청에서. 그럼 그 시점부터 다시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이 될 거예요, 보통. 그렇구나. 국세청 일 열심히 하네요. 행복한 전환이네요. 음, 그렇군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팁인데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신안을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 뭐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 이러셨는데요. 신안은 공모주 할 때 1,000만 원을 넣어두면 3천만 원 한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LG 엔솔 공모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리할 것 같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해주는 게 있네요. 다행히. 근데 사실 수수료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증권사별로 0.00 몇 퍼센트 차이, 1% 차이기 때문에 보통 음. 그게 1억 거래했을 때 700원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를 사실 크게 따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저는 KTB가 제일 수수료가 제일 싸기는 한데, 조금 득보인 면이 있어서, 저는 삼성증권을 가입할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데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보람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제 공모주를 위해서 증권사를 여러 개를 트기 위해서 자기한테 없는 증권사를 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람님이 그래서 삼성증권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 음. 네. 그러게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ISA는 1인 1개만 개설 가능한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IRP는 금융사마다 만들 수 있는데 ISA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아, IRP는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구나. 네, 금융사마다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혹시 국내 주식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내 주식 ETF, 괜찮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타이거 나스닥 100 살 수 있어요. ISA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국내 주식 국내 ETF라고 말하는 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 나스닥 지수 추종해서 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만 돼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 추천드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미국 채권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장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 30%씩 무조건 넣어야 돼가지고, 그걸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인데, 제 발표가 마음에 드셨다면 푸슝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싶거든요. 여기 아까 전에 또 누가 남겨주셨는데, 남겨주신 분들 계셔요. 헌백님, 오늘 주제 너무 좋고, 증권사별로 혜택 정리한 것도 너무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강의를 하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좋은 크리스마스네요. 백인님 강의도 아까 좋다고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푸슝 훑어보세요. 위로 가셔서.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사실 발표 준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칭찬, 격려,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